11강이고요. 모든 연산은 덧셈, 곱셈국으로 통한다가 제목이에요. 이 제목은 딱 봐도 저 패러디 같죠? 뭐의 패러디죠? 혹시 아세요? 모든 길은 설마 로마로 통한다? 네, 그걸 패러디한 겁니다. 제목에 좀 이렇게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연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가지 원리만 알면은 그 연산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산식을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파헤쳐 보면은 그 연산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체계, 시스템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해볼 내용이에요. 연산이면 연산이지 연산의 구조나 체계 이런 거 꼭 알아야 하나요? 사실 그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구조나 체계 이런 말 자체가 원래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잡해 보이고 뭐 여러 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할 게 많아 보이는 연산이 사실은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다 그거의 반복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오늘도 다른 때처럼 식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 식은 이제 선생님께서 뭐 요즘에는 이제 풀기 싫어하시니까 다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75 곱하기 69 요거 갖다 제가 사실 이제 푸는 게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네. 자, 이 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곱셈 알고리즘이에요. 곱셈 알고리즘인데 이 곱셈을 갖다가 제가 오늘은 세로셈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왜 그동안은 세로셈을 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해라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왜 또 다시 세로셈인가요? 뭐 일단은 제가 세로셈을 이제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고 세로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식은 하지 말자는 거였고 세로셈식으로는 모든 곱셈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이 알고리즘에서 숨은 일종의 그 원리를 찾아보자, 체계를 찾아보자, 이게 의도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그 세로셈을 가져왔고요. 자, 그럼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몇 번 작은 계산을 하게 될까요? 작은 계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5, 9, 45 이런 걸 한 번이라고 쳤을 때 네. 그러면 275 곱하기 9 할 때 3번. 그렇죠. 5, 9, 45, 7, 9, 63, 2, 9, 18 해가지고 3번이고요. 곱셈은 그러면 6번을 그렇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여기서는 뭐를 하게 되죠? 덧셈이요. 덧셈을 하게 되죠. 덧셈 같은 경우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곱셈은 6번이고 덧셈은 이제 한 번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곱셈 구구에서는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갖다가 6번을 하는 거죠. 덧셈도 마찬가지로 덧셈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해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여기서 보면은 5 더하기 0, 7 더하기 0, 4 더하기 5, 2 더하기 6, 1 더하기 0. 요걸 5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숨어 있냐면은 여기서 제가 하나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5, 9, 45 한 다음에 여기 4를 올려주죠. 네. 4를 올려주면은 7, 9, 63을 한 다음에 4를 더해주고 7을 쓰죠. 여기에 또 덧셈이 숨어 있어요. 여기도 덧셈이 숨어 있고 또 여기서 6을 또 올려주니까 여기 또 6을 올려주고 또 여기 더 더하죠. 2, 9, 18에다가 그래서 여기 또 덧셈이 숨어 있어서 이걸 총 더해보면은 무려 덧셈은 9번이나 하게 돼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수의 덧셈은 9번이나 하게 됩니다. 실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번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연산도 사실은 아주 많은 수의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의 곱셈,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의 덧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러한 곱셈을 우리가 곱셈구구라고 부르고 이러한 덧셈을 우리가 덧셈구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계산들이 적어도 초등에서 하는 계산들은 거의 다 이 곱셈구구와 덧셈구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덧셈구구표와 곱셈구구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덧셈 구구표? 이게 덧셈 구구표죠. 덧셈 구구표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곱셈 구구표가 이제 1에서 9까지의 수를 서로 곱한 걸 뭐 만들어 놓은 표이듯이 덧셈 구구표도 똑같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보시면 이 덧셈 구구니까 1에서 9까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요런 걸 할 수는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사실상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합이 10이 되는 덧셈이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이겠죠.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은 이렇게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의 덧셈은 사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교과서에서는요 1학년 1학기 때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을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식 만들기를 배우면서 받아올림 있는 연산하면서, 사실 1학년의 그 덧셈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덧셈 구구를 알게 모르게 암기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숙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표 자체는 생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이 우리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되면은 우리 정도로 이제 자라난 어른들이 되면은 4 더하기 9 이런 거 물어볼 때 머릿속으로 4개, 9개를 더하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3인 걸 거의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마치 곱셈을 외우고 있듯이.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이 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이제 곱셈구구죠. 이게 이제 곱셈구구죠. 곱셈구구고, 이 곱셈구구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곱셈구구표요. 2는 2, 2는 4, 2, 3, 6, 이러고 3 이렇게 곱을 갖다가 곱셈구구를 쭉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덧셈 말고 뺄셈. 뺄셈 같은 경우는 덧셈 구구를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네.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뺄셈 구구표라는 것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이 약간 예전 교과서였나? 거기에 이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생긴 뺄셈 구구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뺄셈 구구표를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 표를 이용해서 12 빼기 4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이걸 이 표를 이용해서 한번 했을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 12 빼기 4라고 했으니까요. 네. 일단 4를 찾고, 그렇죠. 여기 4를 일단 찾았고. 그 다음에 네. 12. 4에 있는 줄에 12를 찾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답은 8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덧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4를 찾고 8을 찾은 다음에 만나는 데를 찾았죠. 이게 이제 덧셈이라고 하면, 뺄셈은 반대로 여기서 먼저 빼는 수와 빼어지는 수, 이 두 개를 찾은 다음에 요걸 연결했을 때 남는 하나의 수를 요 방향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 빼기 4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 이거랑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12 빼기 4라는 거는 사실은 4에다가 얼마를 더하면은 12가 되지? 요거랑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예전에 뭐 중학교 때 뭐 방정식에서 식을 넘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네모를 이용한 연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일찍 배웁니다. 일찍 배우고, 그래서 덧셈과 뺄셈,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를 굉장히 처음부터 교과서에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결국 이 표에서는 우리가 먼저 빼어지는 수인 12를 찾아보면은 요렇게 대각선으로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 중에서 한쪽이 4가 되는 걸 찾아보자. 그럼 나머지 한쪽은 뭐지? 이렇게 되면은 12에서 4를 뺀 수가 8이라는 걸 덧셈표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 곱셈표를 이용해서는 또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나눗셈? 그렇죠. 곱셈표를 이용해서도 가장 기초적인 나눗셈 구구는 알 수 있어요. 나눗셈 구구라고 제가 한정해서 말하는 거는 이 곱셈의 곱인 수에서 한 자릿수를 나눈 값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28 나누기 7 이런 걸 찾고자 했으면은, 이건 제가 해볼게요. 28이 일단 우리는 7단이란 걸 알고 있고 4단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7단이니까 7단이네? 그러면 7의 단에서 몇 번째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28 나누기 7은 4구나, 이걸 곱셈 구구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아무리 복잡한 계산이라도 아까 3자리 곱하기 2자리, 그게 몇 자리든 상관없어요. 뭐 6자리 곱하기 5자리든 이런 계산들은 전부 다 몇 번의 곱셈 구구와 몇 번의 덧셈 구구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정말 곱셈 구구랑 덧셈 구구만 알면 사칙 연산을 다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또 뭐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주로 이제 뺄셈하고 기본적인 나눗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조금 이제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게 무슨 식이죠? 나눗셈식. 나눗셈식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365랑 7도 했죠. 이 수를 보시면 이거 딱 왜 이걸 했는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보통 1년이 365고
일주일이 7일이니까 우리가 보통 1년은 몇 주고 며칠이 남을까? 이런 걸 물어볼 때 많이 하는 나눗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을 보면 52주에 하루가 남는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문제에서 보셨겠지만 윤년이 아닌 경우에 요일이 하루씩 뒤로 밀린다. 뭐 이런 이거는 네. 제가 좀 아는 척 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사실은 덧셈과 이 여러 가지 기본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처음에 보이는 걸 봤을 때 곱셈이 사용된 데를 한번 선생님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기 7호 35, 7호 35.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됐고 네. 7이 14.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곱셈이 사용된 데가 여기가 7 곱하기 2는 35까지 있고 7 곱하기 5는 35. 네. 그럼 여기가 7 곱하기 2는 1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연산에 사용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뺄셈인데요. 그렇죠. 뺄셈이 네. 사용됐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여기 빼는 것은 음. 이제 이거랑 이거랑 더하는 거랑 그렇죠. 같으니까 네. 네, 어쨌든 뺄셈 36 빼기 35 네. 이렇게 365 빼기 350을 계산했고 네. 15 빼기 14를 계산할 때는 5 빼기 4를 계산하고 1 빼기 1을 계산하고 그렇죠. 우리가 뭐 몇 번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뺄셈을 365 빼기 350으로 우리가 덧셈국의 여긴 뺄셈국으로 봤을 때는 3번 여기서는 역시 뺄셈국으로 봤을 때는 2번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눗셈식에서도 크게 곱셈 2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덧셈, 어떻게 보면 뺄셈 5번 이렇게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나눗셈식 하면 굉장히 생소하고 다른 식으로 느껴지지만 요건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몇 번의 곱셈구구와 몇 번의 덧셈구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자, 요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혹시 통분 기억하세요? 통분? 네, 기억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제 이론대로라면 이것도 이제 덧셈구구와 곱셈구구만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니까요. 네. 통분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로 네. 통분을 하죠. 네. 최소 공배수. 네. 이 정도는 압니다. 네. 이건 알아야죠. 네. 죄송합니다. 네. 6이잖아요. 그래서 6으로 통분을 할 건데요. 네. 여기에서 2분의 1은 6분의 3과 같잖아요. 네. 여기에서 곱하기 3씩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곱셈이 사용됐군요. 그리고 6분의 2가 아니죠. 3분의 1은 6분의 2와 같으니까 네. 여기서는 곱하기 2씩 2번 더 해줬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니까요. 분자끼리 더했어요. 3 더하기 2를 해주어서 5.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2분의 1을 6분의 3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곱셈이 2번 사용됐고 3분의 1을 6분의 1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곱셈이 2번 사용됐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고리즘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에서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한다. 그러면은 덧셈이 3 더하기 2로 분자의 덧셈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 4번, 덧셈 1번 이렇게 뭐 되게 생소해 보이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에서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곱셈과 자연수의 덧셈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즉 모든 이제 초등에서 다루는 연산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은 다 덧셈구고 그다음 곱셈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던 알고리즘 즉 곱셈에서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 이런 순서로 세로셈으로 곱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에서는 분모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통분한 다음에 더해요. 이런 알고리즘이 추가되면서 그 알고리즘까지 해서 즉 곱셈구구, 덧셈구구, 알고리즘 이 세 가지만으로 사실은 연산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네. 뭐 그렇게 신기할 게 있나요? 또 생각해보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덧셈구구와 곱셈구구만 알면 연산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가 연산을 못한다든지 연산을 빠르게 못한다든지 정확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이 덧셈구구와 곱셈구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연산이 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기대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